오늘은 어파워 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레코더 프로그램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녹화 프로그램과 기능적인 부분이 거의 똑같습니다. 직접 사용해 보면 아시겠지만 와, 이런 것도 되네 라고 하실 정도로 기능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은데요. 먼저 첨부한 링크를 눌러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설치할 수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메뉴를 볼 수 있고요. 하단에 지원하는 운영체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는 기본으로 해서 맥, 아이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도 지원하고 있고요. 정품으로 나온 어파워 레코더 등록 가능한 기간은 5월 2일 오후 4시까지고 1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업데이트라든지 기술 지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경품으로 나온 것 치고는 혜택이 참 좋죠. 일단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한 다음에 설치를 진행합니다. 어파워 레코더는 한국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설치하는 과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언어 설치, 폴더 경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메인에 있는 지금 설치를 누르면 중간에 구성 요소 선택이라든지 그런 거 없이 바로 설치가 금방 끝납니다. 설치가 끝난 다음에는 지금 열기를 눌러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영문으로 되어 있는 메뉴를 볼 수 있는데 상단에 있는 세팅을 누른 다음에 언어를 한국어로 바꿔줍니다. 좌측 하단에 있는 랭귀지 탭을 누른 다음에 목록에서 제일 아래에 있는 한국어를 선택하고 OK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된 메뉴를 볼 수 있고요. 어파워 레코더를 유료 버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상단에 있는 로그인 탭을 누른 다음에 구글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계정으로 연동을 해도 되고 별도로 새로 만들 때는 사인업을 누릅니다. 다음으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되는데 일회용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하단에 있는 Get Verification 코드를 누르면 메일로 확인 코드를 보내줍니다. 수신함으로 이동하면 이렇게 확인 코드를 볼 수 있고요.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고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사인업을 누르면 생성된 계정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계정을 만들어서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현재 시험판으로 나와 있고요. 유료 버전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우측 하단에 있는 Activate VIP를 누릅니다. 다음으로 더보기 라인에 첨부한 라이센스 코드를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고 OK를 누르면 이렇게 성공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서 트라이얼 시험판 버전이 퍼스널 개인 사용자로 바뀌었죠. 유효 기간을 보면 오늘 날짜 기준으로 내년 2022년 4월 26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메뉴를 보면 화면 녹화, 윈도우 녹화, 소리, 그리고 웹캠, 게임 녹화 이렇게 메뉴가 구분되어 있는데 기존의 다른 프로그램과 사용법은 똑같습니다. 일단 녹화를 하기에 앞서서 설정 메뉴부터 세팅을 해두는 게 편한데요. 상단에 있는 설정 메뉴를 누른 다음에 출력 폴더는 저장 경로를 지정하는 곳으로 폴더 아이콘을 누르면 저장 경로가 바로 열리고 점 3개를 누르면 저장 경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와 오디오 형식은 목록에서 원하는 확장자 선택하시면 되고요. 품질 목록에서 선택하시면 되고 프레임 속도는 최대 60fps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면 점 3개 옵션이 있는데 프레임률 모두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일정 프레임률, 본인이 지정했던 프레임률을 계속해서 녹화를 하는 그런 옵션이 있고 가변 프레임률이 있습니다. 용량은 조금 줄어들지만 컴퓨터 사용 환경에 따라서 끊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정 프레임률 요걸 사용하시고요. 참고로 파일 용량이 크다고 하더라도 이 프로그램 내에서 압축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가변 프레임률 이 항목에 선택하고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트레이트는 여기에서 목록에 선택하거나 자동으로 두고 사용하시면 되고 코덱은 두 가지 중에 선택하시면 되고 다음으로 마우스 효과는 요거는 많이 알고 계시죠? 마우스 영역 체크한 다음에 색상 변경 그리고 크기 하단에서 발을 이용해서 이렇게 지정하시면 되고 핫키는 단축키입니다. 단축키에 있는 물음표를 클릭을 하면 웹페이지로 단축키에 관련된 내용을 쭉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단축키 목록을 보면 기존의 다른 프로그램에 없는 것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스포트라이트가 있고 확대 축소할 수 있는 이 메뉴가 있습니다. 녹음 탭에서는 여러가지 녹음에 관련된 옵션을 바꿀 수 있습니다. 줌과 스포트라이트 지름, 이 사이즈는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바탕화면 아이콘 숨기기가 있고 작업 표시를 자동 숨기기가 있습니다. 녹화 영역을 전체 화면을 뒀을 경우 바탕화면을 녹화할 때 바로가기 아이콘이라든지 그런 거 보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항상 체크를 하고 사용하는데 참고로 작업 표시를 자동 숨기게 체크를 한 다음에 웹 브라우저에서 적용을 하면 전체 화면을 녹화를 할 때 작업 표시율 부분은 붕 뜹니다. 그게 거슬리는 분들은 작업 표시율에 마우스 클릭,
작업 표시율 설정으로 이동한 다음에 데스크탑 모드에서 작업 표시율 자동 숨기기라는 기능이 있죠. 이게 끔으로 되어 있는데 켬으로 바꿔놓고 전체 화면으로 웹 브라우저를 녹화를 하면 하단에 빈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사용할 때 이거 왜 그러지? 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옵션 켬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타 옵션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쭉 보면은 원하는 부분 체크 및 해제를 통해 설정하면 됩니다. 캡처할 수 있는 옵션의 확장자 목록에 선택하시면 되고요. 부동 도구 모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화면 녹화를 했을 때 이 창 있죠? 이 도구를 보이게 할 건지 아니면 숨길지 그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타 다른 부분은 세팅할 게 없습니다. 설정에 관련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일단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화면 녹화 목록을 펼치면 여러 가지 옵션을 볼 수 있습니다. 게임 전용은 레코드 게임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비디오 카메라는 웹캠을 연결했을 때 사용하시면 되고 사운드, 오디오만 녹음할 때는 소리를 녹음, 요것만 선택하면 되는데 녹화 윈도우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능이 상당히 좋은데요. 해당 메뉴를 누르면 녹화가 필요한 앱 열기 그리고 창 선택, 기록 시작하려면 레코더를 누르라고 되어 있죠. 윈도우에 여러 가지 앱, 프로그램, 게임 등을 실행을 했을 때 다른 창이나 프로그램으로 이동을 하더라도 선택한 영역만 녹화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창 선택을 눌렀을 때 이렇게 원하는 창을 선택한 다음에 레코더를 누르면 다른 화면으로 이동을 하더라도 녹화된 내용을 보면 이 본인이 선택했던 영역만 녹화가 진행이 됩니다. 실시간 방송이라든지 게임 그런 거를 할 때 이 기능을 적용하면 정말 좋습니다. 중지를 누른 다음에 녹화된 화면을 재생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앞서 계속해서 다른 창을 막 띄워놨는데도 제가 지정했던 메모장만 계속 녹화된 걸 볼 수 있죠. 개인적으로 이 기능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하단에는 비디오 목록을 펼치면 상단에 있는 메뉴는 재생 그리고 나가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메뉴를 누르면 간단한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편집이라고 해봐야 별건 아니고요. 구간, 자르기 선택이 있고요. 고급 편집기라고 해서 해당 메뉴를 누르면 어파워 소프트에서 제공하는 비디오 편집기 메뉴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근데 문제는 설치를 하더라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요. 어차피 유료 프로그램이고 기능적인 부분이 그렇게 뛰어난 그런 편집기 기능도 아닙니다. 그리고 앞서 설정 메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압축할 수 있는 메뉴가 있는데 기본 품질을 최상, 중간, 낮음 원하는 걸 선택을 하면 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폴더 열기는 앞서 저장용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 바로 녹화 파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삭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마우스 우클릭 메뉴로 해도 똑같이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동 중지 탭을 누르면 녹화를 원하는 시간 그리고 용량에 맞게 중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자동 분열이라는 거는 체크를 하면 지정한 시간보다 이상으로 녹화가 진행되면 해당 시간에 맞게 파일이 나눠져서 녹화가 진행이 됩니다. 작업 스케줄러 같은 경우에는 예약 녹화 가능한 옵션을 새 태스크를 눌러서 여기에서 등록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녹화를 진행했을 때 여기에 보면 하단에 스포트라이트가 있고 확대 축소가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특정 부분만 밝게 해서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정에서 퍼센트 지름 선택하는 게 있죠. 그게 여기에서 보이는 지름을 바꿀 수 있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취향껏 한 번씩 녹화를 해보고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녹화용에 맞게 바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확대 축소를 누르면 특정 부분을 부각시켜서 확대해서 보이고 싶을 때 요것도 설정해서 크기 조정 가능하고요. 요거는 마우스 커서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됩니다. 중지할 때는 다시 한번 누르면 원상태로 돌아가고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거는 캡처 찍는 용도고 그리고 낙서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걸 누르면 화살표, 도형, 텍스트 입력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적용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디오 옵션 관련돼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시스템 마이크 부분을 누르면 스피커 사운드, 마이크 소리, 그리고 동시에 녹음, 음소거 이 4가지 중에서 선택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설정을 누르면 우측에 보면 점 3개 부분이 있죠. 소리 대화 상자를 엽니다를 누르면 윈도우 제어판에 있는 소리창이 열립니다. 혹시라도 스피커 사운드가 녹음이 되지 않는다면 마우스 클릭 기본 장치로 선택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이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강추하는 옵션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디오 소음 낮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옵션을 체크를 하면 마이크 주변에서 들리는 미세한 잡음 같은 것들을 들리지 않게 만들어 줍니다. 개인적으로 이 기능은 항상 사용하고 있는데요. 반디캠에는 이 기능이 없습니다. 제가 반디캠에서 지금 제가 사용하는 녹화 프로그램을 바꿨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옵션 때문인데요.
이 기능을 사용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마이크를 연결하고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그냥 녹음을 했을 때 파일을 재생해 보면 잡음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는데 그 부분이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발을 이동해서 본인이 평소에 마이크에 대고 말하는 그 음량에 따라서 잡음까지 같이 녹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발을 중간이라든지 3분의 2 지점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녹화를 하고 주변에 소음이 얼마나 감소가 되는지 체크하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저가의 마이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기존의 다른 프로그램에서 녹화를 했을 때 들렸던 잡음 같은 게 거의 사라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뛰어난 기능의 녹화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무조건 설치하고 사용하는 걸 권합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